안녕하세요, 안녕쌤입니다. 오늘은 사고 건축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명 노스페이스 가방 속 스파이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미스테리 매니아들에게 상당히 유명하고 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0년 8월 23일 오후 4시 40분 영국 런던 남부의 핍 링코라는 지역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요.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가레스 윌리엄스로 화장실 욕조에 빨간색 노스페이스 가방 안에 알몸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노스페이스 가방 지퍼는 바깥쪽에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이상한 건 지퍼에 잠겨있는 자물쇠 열쇠가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이런 내용 때문에 미디어와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추측을 낳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사고 건축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이제 런던의 핍 링코 지역인데, 런던에서도 비싼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감독이죠, 그 무리뉴 감독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이쪽 지역. 그 밑에 있는 블럭이 핍 링코라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가레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고 건축물이 이곳이에요. 뭐 다 비슷하게 생겼죠. 런던 중심가에 있는 저택들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협소주택을 따닥따닥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이 집입니다. 이 집 중간에 딱 하얀 색깔로 돼 있는 집 있잖아요. 이곳에서 여기 가장 위층에 살고 있었어요. 전체를 사용하는 주택이 있고, 한 층씩 나눠서 임대를 주는 주택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3층밖에 없어 보이는데, 여기 위에 다락 같은 공간이 있어요. 가장 위층에 욕실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직장 동료가 며칠이 지나도 출근을 하지 않아서 경찰과 함께 이 집을 조사하게 된 건데요, 화장실 욕조에서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집 내부 모습이거든요. 엄청 깔끔하죠.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세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윌리엄스 씨의 직업 때문인데요. 그 영국 비밀정보국 MI6 소속으로 이 장소는 런던의 은신처로서 제공받은 곳이었다고 해요. 윌리엄스는 웨일즈 출신으로 학창시절 수학에 큰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17살에 대학에 입학하지만 윌리엄스는 17살에 대학을 졸업해서 학위를 땄죠. 20살 때는 맨체스터 대학의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1년 뒤인 21살의 나이로 영국의 정보통신본부 GCHQ에 들어가 암호 해독 전문가 로 MI6에 파견이 되었던 거죠. 그가 일하는 작업은 대부분 비밀이었다고 해요. 미국 안보국 NSA가 국제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윌리엄스가 그 일을 함께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협업을 한 거죠. 러시아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 단체에 자금을 쫓고 있었어요. 이런 은밀한 내용은 윌리엄스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 발표 후에 납득을 하지 못한 가족들이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자택에서 발견된 날짜는 2010년 8월 23일인데요. 부검 결과 윌리엄스가 작고한 날은 일주일 전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사고 날짜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런던의 날씨가 22도였거든요. 그 윌리엄스 집의 보일러 온도가 최고 온도로 맞춰져 있었대요. 집안 내부가 뜨끈뜨끈했던 거죠. 그 때문인지 윌리엄스의 몸이 빨리 분해돼 버려서 정확한 추정이 힘들다고 밝히게 돼요. 2010년 런던 날씨예요. 부검 결과 일주일 전으로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전이 16일이니까 16일 정도로 가보면 2010년 8월 16일 월요일인데, 최고 온도가 24도였네요. 최저 온도가 13도. 그 전날 같은 경우도 최고 온도가 22도,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가 21도. 그래서 보면은 되게 포근한 날씨였어요. 이런 포근한 날씨에 집안에 보일러가 따뜻한 온도로 켜져 있었던 거죠. 8월 달에 윌리엄스의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면은, 2010년 8월에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머물러 있다가 8월 11일 날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8월 14일에는 한 매장에서 케이크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CCTV 카메라에 잡힌 것은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그의 노트북에 사이클 관련 웹사이트를 들어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직장에 복귀하지 않게 돼요. 그가 발견된 날짜는 23일이죠. 경찰은 사고로 수사 방향을 잡은 이유가 있는데 그가 본디지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는 특이점이 단초가 되었거든요. 그 자신이나 그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속박하는 상태로 흥분하는 거를 본디지 패티시라고 하죠. 그의 옷장에는 2만 파운드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구두 26켤레, 가발, 화장품도 다수 발견되었다고요.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풀지 못해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한 또 증언도 있었는데 바로 아래층에 살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2007년 사건이 일어난 해에 3년 전이죠. 어느 날 한밤중에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 할머니가 윌리엄스 방을 찾았더니 속옷 차림으로 침대 기둥에 손이 묶여 있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할머니한테 이 결박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디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았죠. 부검 당시 수면제나 독, 알코올 등은 검출되지 않았고 그의 노트북에는 본디지 웹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였죠. 특히 이 집안 내부에 외부에서 침입한 지문이라든지 DNA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에 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게 돼요. 혼자서 가방에 들어가서 지퍼를 닫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지퍼를 닫고 자물쇠까지 잠궈야 돼요. 실제로 전문가가 혼자서 가방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공할 수 없었죠. 또 혼자 가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주변에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근한 날씨에 왜 보일러를 최대치까지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했냐고 반박을 했죠. 집에 발견된 여성 옷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가 패션 스쿨을 다녔었대요. 2년 정도. 그 여성복을 만들면서 남았던 흔적이라고 반박을 했죠. 그 세인트 마틴인가 나왔다고 하던데 엄청 유명한 패션 스쿨이거든요. 그리고 영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전 KGB 소속 스파이가 있었어요. 이중 스파이짓 하다가 러시아 측에 걸려가지고 영국으로 망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스파이가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노트북에 본디지 사이트 기록을 남겨두고 여성의 옷가지 같은 것들을 두고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을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윌리엄스 가족의 말에 따르면 암호 해독가였던 윌리엄스가 우연히 영국 고위층의 비리를 알게 되고 이것이 발각되어서 아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사건이 발생하고 2년 정도 뒤인 2012년 3월에 윌리엄스를 부검한 부검의가 이것은 사고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MI6는 윌리엄스가 요원이었던 거는 사실이나 1급 기밀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밀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며 내부 소행은 절대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2010년 8월 23일 자택에서 욕조 가방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29일 부검 결과 약물, 알코올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일 검시 심리에서 부검을 맡은 피오나 윌콕스 검시관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요. 그 후 2013년 11월 13일 날 재수사를 종결합니다. 이야기한 내용은 윌리엄스가 스스로 가방에 들어갔으며 제3자의 개입은 없어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문을 내면서 사건을 종결시켜버리죠. 이에 수많은 추측이 난무를 하는데요.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찌라시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조직의 자금을 쫓다가 러시아의 예상치 못한 정보까지 다다라서 러시아 스파이에게 당한 거다. 이런 추측도 있고 푸틴 정부를 비방하면은 홍차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외에도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상당히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러시아 범죄 조직의 자금을 쫓고 있었으니까 많은 의문이 해결되지 못한 채 묻히게 되는데요. 그 윌리엄스의 신분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가방 속의 스파이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의 많은 미스테리 매니아들이 추리하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드라마 중에 런던 스파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본을 쓴 톰 스미스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런던 스파이 각본을 썼거든요. 이 미스테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국 드라마 런던 스파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영국의 한 비밀 요원 저택에서 일어난 미스테리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건축물에 담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 to pain,